네, 2020년 9월 1일, 9월 첫 번째 시장 마감했고요. 오늘의 제 매매 리뷰와 리뷰라고 좀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리뷰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코스피에서의 엄청난 매도세, 1조 6천억 원을 매도를 하고 오늘 또 이제 2천억을 매도를 했죠. 네, 기관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이제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이제 시젠이 지수 리밸런싱을 하면서 MSCI에 편입이 되면서 들어온 이제 수급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같고요. 어제 MSCI에 편입이 된 종목이 시젠과 신풍제약,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이었는데요. MSCI가 뭐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 펀드 같은 건데 외국인들의 그럼 이제 펀드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시젠, 알테오젠 그리고 신풍제약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시가총액에 의해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에 의해서 이제 그 어느 부분에서는 금액이 빠지고 현대백화점 같은 부분에서 이제 빠진 금액이 시젠으로 가고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이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급이 이어지진 않았고 오늘 매도가 좀 나왔고요. 21선을 탈환해주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제 제가 리뷰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매매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일단 좀 보여드리기 창피한데 이게 제가 그 DPC 매매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장 초반에 요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눌릴 만큼 눌리고 이제 올라가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기사가 뜬 건 기사가 뜬 거지만 그거를 엄청난 호재로 보진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좀 미친 듯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근데 제가 한 가지 관가했던 거는 올라가는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나오는 거래량이었는데 그거를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눌렸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고 좀 분할로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적은 금액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먹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분할 매수 안 한 게 좀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다면 오늘처럼 큰 손실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눌렸다가 올라갈 때 시초가 부분을 좀 회복해 줄 때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 고수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는지 오늘 좀 뼈저리게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눌렸다고 거래대금 상에 딱 뜨고 좀 눌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담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그냥 뭐 이렇게 눌리는 부분에서라도 매수를 하셨으면은 손절이 좀 그래도 좀 쉬워지잖아요. 여기서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을 하기도 했고 이것도 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시초가가 높게 떴는데도 제가 좀 무리해서 베팅을 한 것이 오늘의 페인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11% 정도 찍혀 있고 중간에 한번 요쯤에서 이제 30% 정도 손절을 해서 한국화본에 들어갔어요. 한국화본은 이제 만 원을 지켜주는 모습에 매수를 했고요. 인버스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보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한 주 정도 매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 일지를 한번 볼게요. 네, 매매 일지 보시면 지금 인버스 말고 DPC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DPC 매매 영상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왜 물렸고 이런 반성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 팔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하지 못했고요. 30% 정도만 손절을 하고 한국화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DPC는 이제 20주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네, 예수금이 지금 77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매수를 했고, 사실 여기서 손절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때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할까 했지만 좀 지켜보기로 했고, 마지막에 만 원까지는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네,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마음에 들어서, 네, 매수를 했어요. 일봉상으로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했고요. 거래량이 좀 붙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내일 장 시작하고 좀 눌릴지 아니면은 만원 위에서 시작을 해줄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눌린다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도 일단 좀 과대하게 하락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빌보드 핫 100에 이제 탑 랭크를 찍었는데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소식인지, 물론 이제 DPC는 이제 빅히트 엔터의 그 상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할 테지만 어찌 됐건 지금 방탄하면은 DPC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네, 남겨두고 있고요. 뭐 내일 20일선을 이탈을 한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될 거고, 반등을 좀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탄력이 끊길 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매도 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봐볼게요. 캠트로스는 이제 익절을 1% 정도 했고요. 네, 캠트로스 어제 쥐고 있던 거 익절했고, 그리고 첨보는 2% 손절을 했습니다. 첨보를 손절한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추세가 꺾이려고 하지 않나, 고점에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오려고 해서 이제 손절을 했고요. 뭐 이러다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지금 볼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관심 종목을 좀 추가를 하면서 이제 어제 관심으로 봤던 종목들은 한국정보인증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 장 초반에 DPC에 물려버리면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주 안 좋은 캔들이 나왔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자리는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21선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반응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에이텍도 오늘 먹을 자리가 나왔고, 네, 저는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네, 관심으로 두고 있던 종목인데 먹을 자리가 나왔고,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반응을 좀 줬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캠트로스 오늘 제가 매도하고, 예, 많이 눌린 모습이네요. 아직, 네, 추세 잃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장 매매하지 않더라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제약도, 네, 비슷합니다. 네, 아주 안 좋은 음봉이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 프로텍 오늘, 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종목이고요.
네, 상한가 오늘 간 종목이고, 모토닉도, 네. 프로텍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 뭐 아시겠지만 32,000원 부분이 멀지 않았고, 예, 좀 여기서 조정을 줄지 아니면 바로 상승을 줄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전고점 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네, 물론 여기 고점을 뚫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프로텍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네, 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단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 모토닉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네, 전고점 멀지 않았고 이 음봉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주고 다시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좀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디포스, 네, 비슷한 맥락에서 네, 매수했고요. 모토닉은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왔어요. 제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고 외국인 오늘 나가줬고요.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외국인 나가줬고, 네,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이 좀 강하게, 네, 받은 상황입니다. 왜 올랐는지 이유는 상한가 종목들 분석하는 영상에 있습니다. 네, 봐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코오롱 머티리얼 오늘 좀 일찍 문을 닫았네요. 투신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모토닉 코오롱 머티리얼이 이제 올라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코오롱 머티리얼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마감이 됐고, 시작부터 꼭 뛰어넘어서 살짝 눌렸지만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RF텍은, 네, 어제 제가 따로 편입을 해서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장 막판에 좀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도 조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려고 합니다. DMS, 네. 일단은 지금 당장 하나제약, DMS, 한국정보인증 이렇게는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놓도록 하고요. 관심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네, 좀 밑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할 만한 상황도 못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캠트로스도 빼놓을게요. 오늘 매도를 이미 했고 익절을 한 종목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눌렸고, 캠트로스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괜찮은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네, RF텍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걸로 기대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제넥신 오늘도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 지수가 빠졌던 시간에도 잘 버텨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네, 좀 눌렸네요. 반응을 한번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CS 윈드 풍력 관련주고, 요즘에 오늘 상한가 종목들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보다 네, 그린 뉴딜 관련 정책주가 많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한번 받지 않을까 싶어서 냅두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 지울게요. 네. PC처럼 물리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최근에 봤던 종목들 몇 번 빼고는 다 안 좋게 끝났던 것 같은데, 지금 큐브 엔터도 보시면 기사가 나왔거든요. 오늘, 어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알리바바와 이제 손을 잡고 걸그룹을 키운다는 뉴스가 나와서 갭이 높게 떴는데
갭든 이후로 지금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DPC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한 기관 종목들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정고점과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차트들로 모아봤고요. 이미 정고점 뚫어준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관심으로 뒀던 종목들이 이렇게 쭉 밑에 있는데 스페코까지였던 것 같아요. 솔리드. 근데 요 종목들은 오늘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이 다음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주가가 좀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B의 바이오도 조금 사놓고 싶긴 한데 일단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스페코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좀 눌린 모습이고요. 오스코텍은 지금 요런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스코텍은 좀 위에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좀 부족한 게 흠인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오늘 좀 눌렸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수급이 좋아도 주가가 좀 이렇게 눌려버리는, 이렇게 다 팔아버리는 것 같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서 좀 힘을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수급으로 차트 좋은 종목들은 아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노와이어리스도 외국인 수급 3만 주 들어왔고요, 오늘. YG엔터 마찬가지고요. 서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내일 초반에 외국인들이 다 던져버리게 되면 유니테스트는 다행히 외국인이 팔고 있었네요. 초반에 던져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오늘 DPC 골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DPC는 이제 뉴스로 인해서 그걸 악재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들 중에는 시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먹을 자리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이거랑 옥시자 MS 물론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었지만 먹을 자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시너지 인원은 좀 나왔는데 장 초반이랑 여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눌린 이후에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져줬고 몸통이 살아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녹시자 MS는 더 이상 올라가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00원 부분 내일 정도에 터치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초가를 보고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힘이 좀 빠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한번 풀리면서 누군가 이제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용로직스 지금 좀 눌렸는데 물류는 모르겠어요. 지금 간편식은 아직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류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빠지는 건 그냥 눌리는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변동성을 줄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요즘에 차트를 제가 기관 수급 쪽에서 많이 찾고 있고 또 그쪽에 또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 정도에서 보고 내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뽑아 놓는다고 해서 뭐 이걸 다 매매를 하고 하는 게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이 중에서 좀 시초가를 먼저 보는 거죠. 시초가에서 좀 적당히 잡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대금 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DPC를 찾아서 네, 물리게 됐고요. 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래대금 믿고서 DPC 오늘 매수한 거고, 네, 거래대금이 평소랑 다르게 많이 나와서 눌렸다고 판단했는데, 제 생각이 이제 안 좋았던 판단으로 밝혀졌고, 이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내일 오늘 비록 9월 첫 번째 시장에서의 매매는 지금 안 좋았지만 내일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9월 시장도 다 같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좀 현명하게 매매를 해서 좋은 결과 나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